자, 분만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자, 분만의 3요소, 제일 중요한 건 3요소예요. 그럼 3요소 하면은 태아, 산도, 만출력. 더 설명 안 할게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플러스 5요소까지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인부의 자세, 그리고 또 인부의 심리적인 상태, 요거까지 하면 5요소가 되고, 그 중에서 그래도 꼭 기억을 한다면 태아, 산도, 만출력 기억하실 것 세 가지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만시 산도의 역할을 하는 게 질만 산도가 아니라 태아가 내려오려면 골반이라는 곳을 거쳐서 질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만시에 애기 머리가, 아두가 엄마의 골반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골반을 통과할 때 그 골반의 폭, 그죠? 골목으로 친다면 폭, 그 폭을 뭐라고 한다? 좌골 극간 경선이라고 한다. 이 골반의 폭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자연분만이 가능하다? 10.5. 그런데 만약에 그 폭이 9.5cm 이하면은 제왕절개밖에 안 되겠다. 왜냐면 거기를 내려와야 뭐 질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 골반이 좁아서 못 나온다면 자연분만은 힘든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만의 전구 증상이라고 돼 있죠. 자, 전구 증상은 이제 곧 분만이 이루어지겠다 그 말인 거지. 아직은 본격적인 분만의 단계로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그죠? 분만의 전구 증상입니다. 그럼 전구 증상의 첫 번째가 태아가 조금씩 내려오죠. 제가 조금 전에 자궁의 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언제였어요? 36주였죠. 그럼 36주 이후부터는 태아가 점점 내려와야 되니까 자궁의 높이도 내려온다 그랬어요. 태아가 밑으로 내려와서 골반 안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태아하강감이라고 했죠. 이게 이루어져야 이제 조만간에 분만이 있겠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슬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이 이슬은 피가 섞인 점액이 분비물이 나오는 건데 이게 나오면 24시간 안에 이제 본격적인 분만이 있겠구나 하는 사인이라고 그랬어. 이슬. 그 다음에 또 가진통. 진짜 진통은요, 진진통은 본격적인 분만일 때 일어나는 거고, 가진통은 아직 분만 전에 나타나는 거다. 전구증상. 그 다음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 말기 때 그렇다 그랬죠. 태아 머리가 자꾸 내려오면서 앞에 있는 방광을 쿡쿡 누르니까 빈뇨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체중이 마지막 이제 분만이 다 될 때는요, 인부의 체중이 약간 빠지기도 하더라. 그리고 또 태동이 감소되더라. 왜? 태아가 엄마의 골반 안으로 진입을 해놓으니까요, 어때요? 안에 낑겨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지를 못해서 태아가 안에서 태동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은 곧 분만이 진행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양수를 싸고 있는 양막이 찢어지면은 이제 분만이 곧 있겠다 하는 거고, 자궁 경부 거상이 뭐였습니까? 거상이라는 거는 자궁 입구가 처음부터 분만 시작되자마자 짠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열리기 직전에 고무줄이 늘어나서 종이장처럼 고무줄이 얇아지는 현상이 서서히 분만 전에 일어나겠죠. 종이장처럼 입구가 얇아지는 거, 그런 거를 거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했던 거는 분만의 전구 증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가진통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인 분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진짜 진통과 가진통의 차이점을 지금 비교를 해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거 알아두실 거. 그럼 이때 가짜 진통과 가짜 진통을 해서 안 아프다는 뜻은 아니고요. 분만이 아직 본격적으로 되기 전 단계,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진진통인 거죠. 이랬을 때 걸었을 때 더 아픈 거는 뭐죠? 진짜 진통이야. 그런데 걸었더니 오히려 더 괜찮네? 그러니까 아픈 거하고 걷는 거하고 상관이 없으면 가진통이에요. 그 다음에 통증에 있어서도 진짜 진통은요, 점점 주기가 짧아져요. 그리고 점점 더 세게 아파요.
그리고 아픈 시간도 점점 길어져요. 이게 진진통이에요. 그런데 가진통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슬. 자, 이슬이라는 거가 전혀 가짜 진통일 때는 보이지 않는데 진짜 진통일 때는 이슬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이 보였으니까 진진통이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에서 자궁경부가 개대라는 말은 열리는 거지. 그럼 가짜 진통은 아직 분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안 열렸어요. 근데 진짜 진통은 자궁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태아가 밑으로 점점 내려와서는 진짜 진통이 있는 거죠. 내려올 거야. 근데 가짜 진통은 태아가 내려오지 않았어. 그 다음에 아픈 부위에 있어도요, 배 부분만 아프고 배 부분에만 집중되면 가짜 진통이면, 가진통이면, 진진통은요 허리부터 아파. 허리에서부터 쫙 뻗치면서 아픈 게 진진통이다, 그 말입니다. 구별을 잘 해주십시오. 기억을 하실 것. 그 다음에 분만의 과정입니다. 자, 분만의 전체적인 과정이 1기부터 4기까지로 나누었을 때 분만 1기는 다른 말로 개국이라고 하죠. 이 시기는 규칙적으로 자궁 수축이 있으면서부터 자궁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때를 1기라고 합니다. 그럼 1기 때 자궁에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까 자궁의 입구가 짧아지고 얇아져서 종이장처럼 얇아지다가 짠! 하고 열리겠죠. 그럼 이렇게 얇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적으셔야 되겠죠? 거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상.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에 보면은 분만 1기 때는요, 걸어야 돼. 정말 중요한 특징이죠. 걸어야 돼. 그래야지 자궁 수축이 더 잘 될 거고 진진통이 더 심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기 때 뭘 한다? 관장하는 거죠. 그럼 이때 관장하는 이유가 뭐냐? 오염 방지. 또 하나가 자궁 수축을 촉진하려고. 그런데 이때 관장은요, 자궁문이 5cm 이상 열렸을 때는 하지 마라. 5cm 이상 열렸는데 하면은 갑작스럽게 너무 빨리 열릴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5cm 이상 열렸을 때는 안 하고 그 전에는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진통이 엄청 심하게 할 때 인부가 그냥 비효율적으로 하고 아프다고만 하면은 애기한테 산소도 안 가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호흡을 좀 인부도 릴렉스 시킬 수가 있고 주의 집중도 분산시킬 수 있고 태아한테도 효율적으로 산소가 갈 수 있는 호흡법이 있었죠. 후후 하하 후후 하하 하는 무슨 호흡? 라마즈 호흡을 해주자 그랬죠. 그리고 이때는 금식한다 그러면 틀렸다 그랬죠. 금식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유동식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모하겠습니다. 상모를 하는 이유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궁문이 어느 정도 열렸나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진이라는 거를 하겠습니다. 적어두셔야 되겠죠. 내진이라는 걸 하겠다. 그럼 내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자궁경부의 개대 정도를 파악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7번 태아의 상태를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되겠죠. 아직은 나오기 직전이니까 태아가 되겠죠. 태아의 심장 소리를 측정할 거야. 그럼 이때 태아의 심장 소리는 분당 120에서 160회는 됐는데 그 심장 소리를 체크하겠다. 언제 하겠다?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에 하는 시기는 수축과 수축 사이에 하겠다. 수축과 수축 사이 하겠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합니까? 태아의 등 부분에서 측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내진 적혀 있는데 또 적혀 있네요. 자, 9번에 보시면 분만실 이동식이에요. 자, 분만실로 1기 때는 대기실에 있다가 분만실로 이동을 하는 게 언제 합니까? 초산부는 완전히 자궁문이 열렸을 때, 경산부는 6에서 8cm 열렸을 때 옮기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태아 곤란증. 자, 태아 곤란증이라는 말은요, 태아가 안에서 힘들다는 거야.
그럼 왜 힘드냐면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태아에게 산소가 부족한 거를 태아곤란증이라고 해요. 그럼 태아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태아한테 뭐 줘야 돼? 산소 줘야죠. 그럼 이때 산소를 태아한테 준다는 거는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인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면 되겠죠. 인부에게 산소를 주고, 그리고 또 태아가 힘들 때는 우리가 무슨 자세를 해주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좌측이라 그랬죠. 좌측이 취해주고, 그리고 인부가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해도 만약에 태아가 안에서 태아 심장 소리가 안 좋고 힘들어 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연 분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태아가 너무 힘드니까요. 응급으로 제왕절개술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유도분만을 하려고 뭐를 투여했을까요? 유도분만은 빨리빨리 분만이 진행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옥시토신, 자궁수축제를 줬겠죠. 그럼 자궁수축제를 줬는데 태아 맥박이 최저 120번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아 맥박이 120회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산모는 금방 말했죠. 산소 주고 어떤 자세 하자? 좌측위를 취한댔잖아요. 그래서 이때 취할 자세는 왼쪽으로 눕힌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분만 1기의 특징과 과정, 간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분만실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는 분만 2기가 되는 거죠. 그럼 분만 2기는 무슨 시기라고 합니까? 태아 만출기라고 하고, 이때는 자궁문이 완전히 열려서부터 태아가 나오는 데까지 그 시기를 분만 2기 태아 만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자궁에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인부가 태아를 밀어내려고 하니까 만출력, 힘으로 막 밀어내겠죠. 배에 힘 주면서 으윽 하고 밀어내면 태아 머리가 보였다가 다시 또 인부가 숨을 들여 마셔버리면 아기 머리가 숨어버리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했어요? 배림, 그죠? 그리고 또는 이제 힘을 안 줘도 아기 머리가 계속 안 없어지고 입구에서 보이고 있어. 그건 뭐라고 합니까? 발로라고 했어요. 아기 머리가, 아두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숨바꼭질하는 거를 배림, 계속 보이는 거는 발로, 이 두 개가 일어나는 거는 분만 2기라고요. 되셨죠? 그럼 분만 2기 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배에 힘주는 거예요. 아까 1기의 특징은 뭐였어요? 보행을 권장하는 거. 2기 때는 배에 힘주는 거, 만출력,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힘을 꽉 주다가 언제는 그만 줘야 되냐면 아기 머리가 계속 보일 때, 언제였어요? 발로 때. 발로 때는 복압을 중지하겠습니다. 그만 줘야 돼. 이때는 복압을 중지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회음부를 어떻게 한다? 절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음절개술 요거를 할 건데, 이때 꼬매는 실 있죠. 그거는 실밥 안 풀어도 되는 흡수되는 실로 꼬매죠. 그 흡수되는 실을 이름을 참고로 캣컷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고 예전에는 참 물었던 문제예요. 요즘에는 안 나와요. 캣컷 하는 거 흡수되는 실이에요. 이걸로 회음부 절개하고 꼬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왜 회음부를 분만 2기 때 절개합니까? 하면은 회음절개술을 하는 목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눈도장으로 찍으셔야 되겠죠? 이거는 회음부가 안 찢으면 너덜너덜 찢어지는 것보다는 일부러 찢는 게 나으니까 열상을 방지하려고. 그 다음에 아기 머리가 계속 낑겨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속되면, 절개 안 하고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 머리가 좀 다칠 수 있겠죠. 눌려가지고. 아두 손상을 막기 위해서 회음부를 절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 이 회음부 절개하는 게 분만 몇 기예요? 2기야. 2기 때 회음부 절개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분만 2기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 2기 시간이 줄어들어. 이걸 해야지만, 이걸 안 하면 시간이 지연된다고. 근데 회음부 절개를 하면 빨리 뽑아낼 수 있잖아요, 태아를. 그래서 2기 시간이 단축되죠. 그리고 너덜너덜 찢어지는 상처는 빨리 안 아물잖아요. 어차피 찢어질 거라도 절개해서 찢어서 꼬매는 게 상처가 빨리 아물겠죠. 그래서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회원부를 절개하고 나서 꼬맸거든요. 근데 첫날은 어떨까요? 많이 부어 있을 거야. 그죠? 꼬맨 날은 많이 부어 있으니까 분만 직후에는 냉찜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요, 이제 조금 상처도 빨리 아물고 해야 되니까 24시간 지나서는 좌욕도 하고 또 열램프도 되어주는 거예요. 이때 열램프는 무슨 체위로 취해준다? 배횡와위를 취해줘서 열램프 쬐어줄게요. 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회원부 절개하고는 절대 안정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안정 아니야. 절대 안정은 산후출혈일 때 절대 안정이었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분만 2기 때의 큰 특징은요, 복압 준다는 거, 그리고 회원부 절개한다는 거, 그게 큰 특징. 걸어야 되고 관장하고 이런 건 언제? 1기 때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분만 2기 때 태아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요거 여러분 눈도장으로 찍어주는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하실 거는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으면 이거는 위험한 신호라 그랬죠. 왜? 태변은 언제 싸야 된다? 태어나고 24시간 안에 출산하고 싸는 거지 안에서 싸는 게 아니라고. 안에서 쌀 때는 태아가 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항문 관략근이 늘어나서 변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항문 관략근이 왜 늘어나? 태아가 안에서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빨리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라서요, 위험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나머지도 여러분이 태아 심박동의 다양성이 없다, 외부의 변화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아 심장 소리가 불규칙하다, 자궁 수축 회복기가 60초 이상 지연된다, 이 말은 계속 아픈 거야. 분만 진통이. 그런 경우는 위험하다입니다. 막 외울 건 없고 눈도장으로 찍으시면 되고, 하나만 기억한다면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는 거는 위험하다 하는 거 봐주실 것.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아두가 만출됐어요. 애기 머리만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두만 나왔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관찰할 거는 뭐다? 혹시 애기 목에 탯줄, 제대가 감겨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만하고 나면요, 우리 아동간호 때 그랬죠. 신생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들거나 아니면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해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기존의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맞죠? 그리고 태아가 나오면 이제 애기죠. 신생아가 나오면 줄 딸려 나오는 게 뭐예요? 제대죠. 그럼 이 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3에서 5cm 정도 남기고 제대를 절단합니다. 그럼 이때 제대를 아무 때나 자르지 말고 언제 절단한다? 제대 박동이 정지되었을 때. 왜? 제대 안에는 혈관이 제대 동맥과 제대 정맥 혈관이 들어있으니까 박동이 멈추면 절단하겠다. 그 말인 거죠. 봐주시고, 이때 무균적으로 하지 않고 불결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줄 수 있다? 파상풍이 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이제는 아기가 나왔어요. 그럼 아기가 나와서 아기한테 석션, 기도 이물질 제거하고 또 1분 있다가 5분 있다가 아프가 점수 매기겠죠. 심, 호근, 반피, 아프가 점수 매겼죠. 그리고 아기가 만약에 건강하다면 무슨 목욕할까요? 통목욕 하겠죠. 통목욕 할 때 어디부터 담가요? 어디부터 담궈요? 발부터. 그죠? 담그고 어디부터 시켜요? 얼굴부터. 얼굴에서도 어디? 눈부터. 맞죠? 그리고 이때 아기가 B형 간염 예방접종 하죠. 그 다음에 또 사주환이긴 하지만 엄마가 결핵을 앓고 있으면 BCG 생균 예방접종 즉시 하겠죠.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기가 만약에 이 아기가 조산아라든지 허약한 아기라면 무슨 목욕합니까? 스폰지 또는 오일 목욕. 조산하면 스폰지나 오일 목욕 할 거고. 맞죠? 그래서 태아는 이제 태아가 아니라 신생아는 신생아실로 옮기는 거예요.
옮겼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남은 거는 엄마 자궁 안에 뭐가 남았어요? 태반이 남았어. 그럼 태반이 나오는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한다? 태반 만출기라고 해서 분만 3기라고 한다. 그럼 이때 이 3기 때는 태반이 어디 찢어진 데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반이 확인하는 거죠. 그럼 확인했으면 이 태반은 폐기물, 의료 폐기물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이 태반은 사람 몸에서 나온 폐기물은 뭐라고 합니까? 조직, 물류, 폐기물이라고 하겠죠. 조직, 물류, 폐기물. 맞나요? 조직, 물류, 폐기물. 그럼 조직, 물류, 폐기물에 속하니까 이게 만약에 상자에 보관한다면 어떤 상자에? 노란 상자. 그 다음에 봉투형 용기에 보관한다면 마크의 색깔은 검정색, 검정 봉투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태반을 재활용한다면 어디 할까요? 녹색, 초록색, 마크의 색깔이 초록색이 한다 하고 했죠. 그 다음에 태반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분만 4기예요. 4기는요 회복기라고 합니다. 분만하고 나서 한두 시간을 말하는데 이때 주력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때 여차 잘못하면 모성 사망의 일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뭐 때문에? 출혈. 그래서 출혈을 관찰해야 돼요. 출혈을. 그리고 출혈이 심하겠다 싶은 거는 미리 조짐이 있어. 어떤 조짐을 보면 아냐면요. 자궁이 수축을 잘 안 해. 자궁 수축이 빨리 돼야지 다시 작아질 건데 이 자궁 수축이 제대로 안 되면 출혈을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궁이 수축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어요. 어떠냐면 아랫배 부분을 만져봤을 때 자궁의 저부가 단단한지를 보는 거죠. 자궁 저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봤을 때 만약에 아랫배 부분이 자궁의 저부가 물렁물렁하고 할머니 백가죽처럼 물렁물렁 흐물흐물하면은 산후출혈이 심할 거예요. 그런데 자궁이 딱딱하게 막 뭉쳐지듯이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궁 저부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자궁은 커져 있는 상태에서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자궁 저부의 위치도 확인을 해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분만 4기의 케어입니다. 그리고 이때 분만 4기 때 뭐도 나와요? 오로도 나오죠. 그래서 오로도 관찰을 하겠습니다. 관찰하고 그리고 이때 자궁 수축이 잘 되려면요. 방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방광이 쪼그라야죠. 쪼그라드는 건 아니고 좀 너무 커 있으면 안 되죠. 왜? 방광이 있고 뒤에 뭐가 있어요? 자궁이 있거든. 그 자궁 뒤에 뭐가 있어요? 직장이 있거든. 그죠? 그런데 방광이 만약에 빠방하게 여기가 크면 자궁의 자리가 어때요? 좁아져 가지고 수축이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방광을 비워서 방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쪼그라지게 조그맣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자궁의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궁의 공간이 커지지. 이렇게 커지지. 커져야 자궁 수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방광 팽만을 관찰하겠습니다. 팽만이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변 봤어요? 소변 봤어요? 계속 확인하잖아요. 몇 시간 안에는 봐야 됩니까? 6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했다면은 이땐 어쩔 수 없어. 방광을 일부러라도 홀쭉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단순 도뇨를 통해서 방광을 비워줘야 자궁 수축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이때요 엄청나게 추워할걸요? 왜 추워하냐면 이때 추워하면서요 열날 거야. 그럼 이때 열은요 병원에 뭐 의사한테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이때 왜 추워하고 열이 날 거냐면요 분만 1기 때 2기 때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렸겠죠. 인부가 진통으로. 그럼 땀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열나는 걸 뭐라 그래요? 탈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탈수열이 나려고 추워하고 한기가 느끼면서 열이 오를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부족해서 열이 난 거니까 물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을 주면 체온이 올라올 거예요. 24시간 안에 열 나는 거는. 그리고 또 추워하니까 담요 같은 거를 덮어서
보온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로 관찰을 잘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오로는 어떻게 나와요? 3일 동안은 적색으로 나올 거고 4일에서 10일까지는 갈색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10일 이후부터 3주까지는 백색으로 나올 거고 그죠? 백색으로. 그래서 오로의 색깔 같은 거 관찰하라 이 말입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좌욕입니다. 여러분 좌욕. 자 좌욕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좌욕 1번에서 7번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좌욕할 때 물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40에서 43도 적으셔야 되겠죠 이번에. 그리고 시간은 몇 분? 5분에서 10분. 그렇죠? 그리고 용변 후에 수유 후에 하고 하루에 몇 번? 3, 4회 정도 하는 게 좋고 그죠? 그리고 회원부 자세 쪼그려 앉지 마라 이런 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로입니다. 오로 금방 말씀드린 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3주 동안 나오고요. 적으셔야 되겠죠. 적색, 갈색, 백색으로 나올 거고 이때 만약에 오로가 많이 나오고 악취가 나고 6주 이상 지속되면 적으셔야 되겠죠. 뭘 의심할 수 있다? 자궁내막염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오로가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자 중요합니다. 무슨 자세? 반좌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로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좋다? 반좌위가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만하고 나서 통모교근, 또 성관계는 그리고 언제 회복이 되고 생리는 언제 돌아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모교, 산후 월경 회복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산후 진찰 있죠.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산후 진찰은 언제쯤 받는다? 우리가 산후기 하는 게 6에서 8주 할 때 있죠. 그때처럼 산후 6주경에 산후 진찰을 받는다 하고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분만 후 비뇨기 변화예요. 비뇨기 변화. 자, 비뇨기 변화에서 방광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방광 근육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소변이 정체될 수 있고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 방광 근육이 늘어나서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분만하고 나서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운동합니까? 3번 중요하죠.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일명 뭡니까?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하자. 그리고 규칙적으로 배뇨하고 소변 참는 거 금하자. 그리고 만약에 5번 분만하고 나서 6시간 안에 자연 배뇨를 못한다면 어떡하자? 소변줄을 꼽자. 그런데 계속 꽂아둘 필요는 없고 한 번 하고 빼는 단순 도뇨를 실시하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산후우울감이라는 거랑 산후우울증이 달라요. 그래서 위에다가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산후우울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산후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산후우울감은요,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든다 이거야. 그럼 이 말은 이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분만 후 2, 3일 정도쯤에 나타났다가 일주일 정도 되면 없어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라고요. 이거를 산후우울감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요. 우울감은 한 며칠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산후우울증은 분만하고 나서 2주에서 6주 뒤에 아까 산후우울감은 초반에 나타나는 거죠. 산후우울증은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감을 잃고 불안해한다. 이때 현실감은 뭐예요? 나는 아기를 출산한 엄마잖아. 엄마면 아기가 울 때 젖도 먹이고 아기 케어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만사 의욕이 없고 귀찮아.
모든 게 다 의욕이 없고 부질해. 그럼 어떤 거예요? 케어도 안 하는 거죠. 애기 우는데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현실감을 잃은 거죠. 이거는요, 산후 우울증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 산후 우울감은 치료 안 해도 되는 거.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독증이라고 돼 있죠. 임신 중독증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증상부터 간호부터 위험한 증상까지 많이 했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꼼꼼하게 다시 읽어봐 주십시오. 자, 그래서 임신 중독증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 요 세 가지만 나타낼 때는 자간전증이라고 하고 여기다 플러스 경련까지 동반되면 뭐라고 한다? 자간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를 보시면 34주 된 인부가 혈압이 150에 90이래요. 조금은 있긴 있네요. 그죠? 그런데 하지부종은 괜찮아요? 병원 가야 돼요? 안 가도 돼. 하지부종은 괜찮죠? 그럼 혈압만 약간 있는 거니까 혈압을 자주 체크해보고 더 높으면 보고하도록 하라. 그 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간호는 어떤 간호를 해야 됩니까? 하면은 간호는 어떤 겁니까? 우선은 안정해야 됩니까? 막 움직여야 됩니까? 안정해야지. 그리고 부종이 있으니까 수분 제한하고 염분 제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애기한테 필요하잖아요.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단백질이 그냥 빠져나가니까 부족하게 되겠지. 그래서 단백질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살찌면 안 된다 그랬죠. 저지방. 그리고 경련이 만약에 심하다면 진정제. 그리고 어둡고 조용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임신 중독증이 위험한 증상입니다. 임신 중독증 시 위험한 증상. 자, 요거는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실 것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후감염이죠. 산후감염. 이거는 모성 사망의 3대 원인 안에 산후감염이 들어갔었죠. 그럼 이 산후감염은 1번에 보시면 24시간 안에 열나는 거는 산용열이 아니에요. 24시간 안에는 열날 수가 있어요. 열날 수가 있다. 왜?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분만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났어요. 24시간이 지났고 38도 이상 열이 계속된다. 이거는 정상 아니야. 이거는 비정상인 거죠. 그럼 이때 열이 난다는 거는 내 몸 안에서 감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균이 들어왔다는 거고 이때 산후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균이 뭐다? 연쇄상구균이라는 거. 그죠? 연쇄상구균이다. 그 다음에 이때 산후감염일 때는 염증일 때는 무조건 쉬어야 돼. 안정하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면서 열 나겠죠. 열이 나니까 수분의 섭취도 증가하고 그리고 또 항생제 세균 때문이니까 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 잘 주고 이거죠. 그래서 산후감염처럼요 바이탈 사인에서 체온을 건드리면 전부 다 뭐다? 감염입니다. 체온을 건드리면 감염입니다. 체온을 건드리면.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바이탈 사인에서 체온은 괜찮은데 만약에 혈압을 건드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을 건드렸으면 이거는 쇼크가 되겠죠. 그래서 혈압이 막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쇼크. 그런데 혈압은 괜찮은데 체온이 높은 게 단서가 된다면 그거는 감염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궁내막염이라는 거 있죠. 자, 자궁내막염은 자궁 안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럼 이거 우리 아까도 뭐라 했어요? 오로가 너무 많고 악취가 나고 오래 지속되고 하면은 뭘 의심할 수 있다? 자궁내막염 의심할 수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궁내막염은 가장 흔한 산후감염입니다. 가장 흔해. 그리고 그 자리가 자궁에서도 어디냐면요. 태반이 붙어 있던 부위였어요. 그럼 태반이 붙어 있던 부위라면 자궁의 어디를 말하지? 자궁의 저부를 말하겠죠.
그리고 자궁 내막염이 생기면 그 안에서 거품이 섞여 있고 악취가 난 오로가 나올 거야. 쓰레기가 섞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오로의 양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로 색깔도 좀 어두운 갈색일 거고요. 그리고 열이 나겠죠. 염증이니까 체온이 올라갈 게고. 그리고 이때 심한 산후통, 혹배앓이도 심하게 앓을 거고 그 말입니다. 그럼 이때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부분이죠. 간호. 자, 안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열 나는 거니까 산후감염차하고 똑같이 수분 주고, 그리고 자궁 내막염일 때 오로가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오로가 나오려면 무슨 자세를 하라 그랬습니까? 반자위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도저히 이 자궁 수축이 제대로 안 돼서 오로가 안 나가면 일부러라도 수축해서 찌꺼기를 내보내자. 그래서 뭐를 투여하겠다? 자궁 수축제, 일명 옥시토신, 그거를 투여하겠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항생제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외우지 말고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혈전성 정맥염이라는 거 있죠. 자, 혈전성 정맥염은요, 안 움직여서 생긴 거야. 안 움직여서. 그래서 얘는 오랫동안 똑같이 누워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에서 피떡이 진 거예요. 그게 바로 혈전성 정맥염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증이었으니까 안정하고, 그리고 영양분 많이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혈전 생겼을 때는요, 마사지 하면 안 된다. 마사지 하면 혈전이 다른 조직으로까지 뻗어나가. 그래서 마사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올려줘라. 염증 있는 부위는 올려줘라. 그 다음에 이때 혈전성 정맥염일 때요, 냉을 적용할까요? 온을 적용할까요? 냉과 온을 병행하겠습니다. 냉과 온을 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쓰고, 또 혈전이라는 게 피떡진 거잖아요. 피떡이니까 피떡을 녹여야 되겠죠. 항응고제 같은 것도 투여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혈전성 정맥염을 막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막고 싶어요. 예방하고 싶어요. 그러면 혈전은 안 움직여서 생겼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주 올려주는 게 좋아요. 올려줘라. 그리고 이때 또 수분을 권장하고, 그리고 취침할 때는 스타킹을 벗으세요. 그럼 이때 탄력 스타킹은 언제는 신어요? 탄력 스타킹 낮에는 신어요. 근데 밤에 잘 때는 벗으세요. 그리고 다리를 꼬는 자세가 안 좋아요 하는 게 혈전성 정맥염입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본간호와 맞물려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방간호라고 되어 있죠. 유방간호. 자, 유방간호는 자, 유선염, 유방, 젖이 나오는 쪽에 염증이 생겼어. 그런데 문제에서 단순한 유방염일 때는 어떡할까요? 항생제를 쓰면서 수유를 지속할게요. 저 줄게요. 그리고 3시간 간격으로 만약에 못 먹인다면 짜내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단순한 유방염일 때는 얼음 주머니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유선에 농양이 생겼어요.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배농수를 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배농, 고름을 짜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 했을 때는 안에 지금 고름이 안에 있으니까 고름 우유가 나올 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유를 중단해야 되겠죠. 자, 결론 여러분. 자,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고름을 짜는 시술까지 받았어. 그럴 때는 어떡한다? 이때는 항생제를 주면서요, 수유를 스탑, 중지하겠습니다. 애기 먹여봤자 고름 우유를 먹게 되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단순한 유방염일 때는 어떡한다고요? 할 때는 항생제 주면서 수유 계속해도 돼요.
그리고 얼음 주머니 적용해 주는 건 똑같고요. 항생제 주면서 수유해도 되는 경우는 단순한 유방염일 때, 항생제 주면서 수유는 스탑 하는 경우는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배농, 짜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높은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눈도장 찍어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생긴다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빈도가 높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성 당뇨라고 되어 있죠. 임신성 당뇨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임신성 당뇨일 때는 이제 이때 혈당이 오른다는 거죠. 임신했을 때. 그때 입원해 보시면 임신 중에는요, 경구용 혈당제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임신성 당뇨라서 경구용 혈당 치료제로 치료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경구용은 아기한테 문제를 줄 수, 태아한테 문제를 줄 수 있어서요. 임신 중에는 뭘로 치료한다? 반드시 인슐린으로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나오고 나면 만출되고 나면 그때는 경구용 먹어도 되지만 이때 임신 중일 때는 경구용 약은 경구용은 쓰면 안 됩니다. 호르몬 인슐린 치료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당뇨가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하면은 비뇨기 감염, 그리고 또 임신을 하면요, 태아가 큰 아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거대야. 그러다 보니까 양수의 양도 어때요? 많아요. 그리고 또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궁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이고,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은요, 아기가 거대야, 4kg 이상의 거대아가 될 거고요. 또 혈당은 그 대신에 어때요? 저혈당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엄마한테서 나온 아기가 자꾸 식은땀을 흘리면서 안절부절하는 거 보이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건 뭘 의심한다? 저혈당을 의심해서 설탕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넘겨 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래서 분만 후에 혈당 검사를 하고 설탕물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파막이라고 돼 있죠. 파막은요, 양수가 터진 거야. 그럼 문제에서 파막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라고 말하면 태아 심장 소리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기 파수예요. 자, 조기 파수라는 건 여러분 일찍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분만 일기 이전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들것에 눕혀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서 다니고 하면 그 양수가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들것에 눕혀서 이동을 하지, 휠체어를 태운다 X, 걸어서 가게 한다 X. 그리고 이때 조기 파수가 되면요,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뭐를 준다? 항생제를 처방하겠습니다. 항생제를 처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시간 안에 분만할 수 있도록 유도 분만을 한다면 이때 투여하는 약이 어떤 거를 투여할까요? 하는 거죠. 어떤 거? 옥시토신을 투여하겠죠. 적어두시고요. 옥시토신을 투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만이 아니라 조산. 자, 조산은 20주에서 37주 사이에 분만하는 경우를 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태반이라는 거 있죠. 자, 태반은 3개월 정도쯤에 완성될 거야. 그리고 이 태반은 육모막과 탈락막이 서로 어떻게 합쳐졌어요. 합쳐져서 하나의 태반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태반이 하는 일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배설작용, 그리고 특이한 거 호흡작용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호흡작용. 그래서 아기들이 보통 태반을 통해서 태아였을 때는 호흡이 자기 스스로가 안 해도 돼요. 누가 도와주니까? 태반이 도와주니까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양수의 기능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봐주실 것. 그 다음에 양수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양수. 그래서 양수는 양이 이 정도가 될 건데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한다? 태아 보호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수가 800에서 1200인데 2000cc 이상인 경우는 과다증, 주로 당뇨병이나 임신성 고혈압 이럴 때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쌍태아 또는 쌍태 임신, 태아 저가부증 이런 때 생기고요. 그 다음에 500이 안 되면 양수 과소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수의 안에 내용물을 조금만 뽑아가지고 양수 안에 있는 내용물로 태아가 기형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 양수천자라고 하죠. 그럼 이 양수천자는 기형을 알아보는 건데 주로 어떤 대상이 합니까? 하는 겁니다. 35세 이상부터 유전성 질환이 있다든지 결함아 이런 출산 경험이 있을 때는 양수 검사를 하겠다. 그런데 부작용 위험할 수 있댔어요. 엄마가 위험할 수도 있고 태아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구성 요소 뭐 제대 이런 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제대, 태반 다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왕절개술 적응증이라고 있죠. 자, 제왕절개술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했을 때 엄마 쪽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기한테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엄마, 아기 문제 없는데 태반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세 가지 경우의 상황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제왕절개술 하고 나서요. 소변의 양이 얼마? 30cc 이하면 소변이 뭐라고 합니까? 頻尿라고 하죠. 30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이땐 어떡한다? 쇼크일 수도 있고 또는 저혈량성 쇼크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신장의 문제 때문에 소변의 양이 적을 수 있으니까 빨리 비정상이니까 보고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제대입니다. 제대 안에는 동맥이 몇 개예요? 제대 동맥이 2개. 이 제대 동맥에서는 어떤 피가 지나가요? 정맥피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찌꺼기를 태반으로 보내는 거는 태반으로 보내서 엄마한테로 모체 쪽으로 보내는 거는 제대 동맥. 제대 정맥은 하나인데 여기에는 동맥혈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산소가 많은 혈액을 엄마가 누구한테? 태아에게 보낼 때 이용하는 혈관 제대정맥, 교환 수혈할 때 사용하는 혈관도 제대정맥.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유방우렬입니다. 자, 유방우렬 부분은 유방우렬이라는 거는 이제 젖이 나오면서 안에 젖분비가 계속 되는데 계속 비워주지 않으니까 젖이 막 차면서 그죠? 땡글땡글하게 부어서 막 아픈 거 있죠? 그런 거를 유방우렬 또는 유방종창 또는 울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거는 보통 분만하고 나서 이제 젖이 나오면서 생기는 현상이라서요. 분만 2, 3일 정도 때 출현하는 거라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예방은 그러면 유방 우려를 막으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유방 우려를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서 먼저 누구한테 하는 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수유부인지 대상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유부한테 하는 건지 또는 비수유부의 유방 우려를 완화시키려는지 문제를 잘 보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답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수유부에게 유방 우려를 막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비워줘야 돼요. 자꾸 비워줘야 우리 주인님은 젖이 필요한가 보다 싶어서 젖분비가 더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유부는 유방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모유수유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모유수유를 하게 해. 그리고 또 3시간 간격으로 짜줘야 돼. 그래서 남은 것도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젖분비가 더 잘 돼. 그리고 또 젖이 잘 나오게 만들려면 유두에 자극을 주고, 그리고 또 찬찜질을 한 다음에 더운 물 찜질을 하면 훨씬 젖분비가 잘 되고, 또 젖이 가슴이 편안하게 받쳐주는 게 좋겠죠. 산모용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그리고 유방을 수유를 할 때는 비누와 물로 씻어도 되지만 유두만큼은 비누를 쓰지 마라. 왜? 기름기가 빠져나가서 유두가 갈라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수유부한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모유 수유를 하라, 그리고 비워줘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반면에 비수유부는 자꾸 비워주고 하면은 자꾸 나와. 근데 나는 지금 젖을 안 먹일 거야. 안 먹일 거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젖을 말려준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젖이 잘 나오려면 5번에 산모용 브래지어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압박해버려. 탄력 붕대 해주고, 그리고 또 유두에 자극을 줘야 젖분비가 잘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먹일 거잖아. 그러니까 유두에 자극을 주지 마라. 그리고 또 자꾸 짜주라 그랬죠, 원래는. 그런데 안 먹일 거니까 짜지 마라.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아픈데 진통제, 여과나면 수유 중에는 안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비수유부는 상관없잖아. 진통제, 산용 먹어도 된다. 또는 아까 수유부인 경우는 젖이 잘 나오려면 찬찜질을 하고 더운 물 찜질을 했다면 비수유부는 냉찜질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수유부, 비수유부, 유방 우려를 막는 방법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유두균열입니다. 자, 유두균열은 유두가 갈라진 거죠. 그럼 엄청나게 먹일 때 엄마는 아파서 쓰라릴 거고, 애기도 어쨌든 간에 이 상처가 있으니까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애기한테도 안 좋겠죠. 그래서 유두균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말입니다. 유두균열일 때 당분간 입원해 보시면요, 아주 심한 동안은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수유를 금지하겠습니다. 그럼 수유를 안 하는 동안에도 젖은 계속 차겠죠. 그럼 아까 어떻게 그랬어? 그거 자꾸 놔두면 유방 우려만 심해지고 젖이 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번에 3시간마다 젖을 짜주겠습니다. 그리고 바셀린이 섞인 비타민 A 그리고 D 용고를 발라주겠습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브래지어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균열이 일어나게 된 게 유두에 비누를 써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누를 쓰지 마라 하는 거. 그리고 유두만 자꾸 애한테 입안에 유두만 물려주면 유두만 계속 쪽쪽 빠니까 더 오히려 갈라지고 상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또 젖도 안 나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젖이 나오는 곳은 어디예요? 유륜 쪽이니까 유륜까지 아이 입에 깊숙이 삽입하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시간마다 젖을 짜줘라. 그리고 수유를 24에서 48시간 동안은 금지하라. 그리고 그 조직이 상처난 부분을 힐링시켜야 되니까 바셀린 같은 게 섞인 AD 연고 같은 거를 발라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성간호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으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